자, 오늘 장경태가 그 피해자들을 이제 맞고소를 했어요. 무고죄, 뭐 무슨 폭행죄, 뭐 이래갖고 이제 맞고소를 했습니다. 일요일에 이제 뭐 본인은 성추행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이제 맞고소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다 떠나서요. 정청래 리더십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벌써 계속 지금 며칠이 지나간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오래 끌을 문제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신속하게 지금 빨리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문제를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윤리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장경태는 자숙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숙을 해야죠. 그리고 당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본인이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윤리감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고 있어요. 불을 지르고 있다라는 거야, 더. 이재명 정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뭐 그게 약 올라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욕 처먹을 판에, 본인이 뭐 나와가지고 뭐 맞고소를 하고, 그 맞고소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자, 오늘, 장경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유수하면 함께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이 형법상 무고죄로 고소하고 또 고소인의 남친을 이 형법상 무고죄 및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또 다른 죄로 이 형법상 무고죄와 형법상 폭행죄와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무고죄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고죄 수사와 더불어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사도 함께 또 폭행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미 고소 고발장은 어제 저희가 인편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오늘 추가로 제출한다는 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의 남친에 대한 고소고발건입니다. 무고와 폭행, 통비법 위반 등이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증거가 있고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신 분만이 기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보지 않고 고소인의 구두 설명만 듣고 쓰신다면 분명히 그 부분도 저는 강력하게 언중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화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변호인단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쓰시는데 좀 더 유의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또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경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 무고죄로 또 폭행죄로 뭐 피해자들을 고소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일단은 이제 똥 싸고 뭉개기 전략이죠, 저게. 똥 싸고 뭉개기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단 나는 죄가 없다, 무고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하면은 저게 이제 뭐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뭐 구속까지 가더라도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재판을 하면 한 3, 4년 이상 가요. 1심, 2심, 이제 3심까지 가면은 다음 총선 때까지는 이제 재판이 안 끝날 수도 있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혀지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죄가 전혀 없으니까 끝까지 버티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뭐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3년 내지 4년 정도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제 배째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뜻인 거고, 이건 이제 정치 문제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공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김어준 수법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 정치적 진영 논리의 방파제 뒤에 숨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이 되면은 뭐 버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심각한 이제 정치 문제화 됐고, 판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뭐 장경태가 사퇴하고 탈당하고 이런 걸 원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의 이제 의도인 거지. 근데 이제 진실 공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저 진실을 둘러싸고 정치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저 이슈가 살아있는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까지. 그리고 어제 이미 그 피해자의 남친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와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는 이제 본인 등판이죠. 본인 등판하는 카드가 쟤네가 있을 텐데, 그 본인이 과연 본인이 언론사들 투어를 하면서 공세를 해야 될 때 민주당에서 과연 버틸 수가 있는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당을 방패막 삼아가지고 본인 살겠다고 하는 짓거리라는 거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진짜 결백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결백하면 김남국 의원도 그랬고 송영길 대표도 그랬으니까 탈당을 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이 결백을 입증해서 살아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을 물귀신을 잡고 당을 방패막으로 해서 본인 살겠다고 저렇게 나가버리면 지방선거 때 이 정청래 리스크는 계속 살아있는데, 장경태 리스크죠. 이게 계속 살아있는데 이거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살자고 당을 죽이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청래의 지시라고 봐요, 저는. 장경태가 단독 범행이 아니고 정청래가 장경태의 배후 세력이다라고 보는 게, 장경태가 정청래 가방 못친데 저렇게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정청래에게 부담을 주면서 미쳐 날뛸 수 있는 게 막 기자회견 하고 뭐 이틀 간격으로 지금 기자회견 하면서 날뛰잖아요. 그래서 더 이슈를 크게 만들고 있는데, 그걸 정청래가 못 말립니까? 솔직히 얼마든지 말릴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장경태가, 저는 정청래하고 상의를 했다고 봐요. 그 상의를 안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지금 당대표인데. 자, 오늘 장경태가 증거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본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민들레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 동석자 장경태 만지는 거 못 받고 그럴 뿐도 아니다라는 내용에, 이게 이제 장경태가 주장하는 증거 자료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0월 24일에 동석자 A, B, 동석자가 2명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한 명 기자 같고 한 명은 보좌관 같은데,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제 2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둘이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오늘 민들레에서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이게 장경태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다 이래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동석자 A씨가 장경태 의원이 뭐 땡땡 비서관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다나 그걸 보고 눈이 돌아서 달려들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래. 동석자 C씨, 이게 한 명 더 있네요. 동석자 A 몰라요 그러고 통보하던데요. 동석자 B씨 A씨에게 답장, 그리고 실제로 이랬다면 우리가 몰랐을 리도 없고 당연히 가만히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럴 뿐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동석자 A씨, 이렇게 3명이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거예요. 자, 이 카톡 내용이
누가 제보를 했을까요, 여러분? 민들레. 저 카톡 캡처 사진을 제보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답이 나오잖아. 예? 제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아마 이제 장경태를 그 술자리로 부른 사람. 응? 장경태를 술자리로 부른 사람이, 그 동석자였겠죠. 그죠? 장경태에게, 뒤에 있다 뉴스 화면도 아마 저번에, 보여드릴 건데, 우리 방 애들 이쁘니까, 이쪽으로 와라. 라고 장경태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 A, B, C 중에 한 명이겠죠. 왜냐면, 그 자리에는 그 남자, 그 다음에 여성 2명, 거기에 이제 성추행 피해자, 장경태,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 카카오톡에 같이 들어가서 동석자 A, B, C니까 그 남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장경태에게 오라고 얘기한 사람. 근데 그 남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남자가 올해 10월 달에 장경태가 성추행한 사람을 성추행해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또 성추행해가지고 검찰에 송치가 돼 있고 지금 검찰에 고발된 사람. 그 사람이 장경태를 부른 사람이고 이게 증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이거를 캡처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 그 장경태는 이게 지금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가해자가 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예요, 이게.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야. 이게 과연 진실성을 입증받을 수 있을까? 저는 민주진보 진영의 우리 유튜버들이나 기자 여러분들도 뭐 이런 보도를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장경태 입장도 들어봐야지. 근데 이런 증거라고 제시되는 이런 증거들이 과연 어떤 경로로 나올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빨아주는 실드 치는 기사를 쓰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해자, 즉 지금 가해자가 2명이에요.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2명이야. 장경태와 이준석 의원실 보좌관이 한 여성한테 성추행을 한 가해자예요. 그 가해자가 이 카카오톡 방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증거자료다 이래가지고 내놓으면 과연 이게 법정에서 신뢰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미 다른 내용, 같은 사람들이 다른 내용의 증거자료가 있다라는 게 어제 MBN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거 일단 한번 또 보시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MBN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주말에 장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무고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당시 동석자들과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동석자들이 장 의원에게 신체 접촉을 만류했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피해 아닌가요? 장 의원은 그 근거로 당시 술자리 이후 다음날 동석자들과 덕분에 더 즐거웠다, 또 보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점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술자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25일 일부 동석자들이 나눈 SNS 대화엔 장 의원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석자 A씨는 당시 고소인이 신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장경태 의원에게 이게 뭐냐고 중간에 얘기하긴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동석자 B씨는 당시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장 의원이 만지기에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고소인과 동석자들이
당시 장 의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고소인 측은 향후 이뤄질 경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동석자들의 주장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카카오톡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MBN에서 보도한 거는 장경태가 허벅지를 만졌고 본인들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랬다라는 내용의 피해자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MBN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 민들레에서 그와 상반된 주장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카카오톡이 여러분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게 캡처 사진이 아니에요. 캡처 사진이 아니야. 이거 민들레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매체인데 왜 이렇게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픽 김성진 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픽 김성진 기자. 그럼 이게 그래픽이란 얘기잖아요. 김성진 기자가 이거는 그래픽으로 만든 것이지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했다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MBN하고 똑같은 거예요. MBN도 그래픽으로 해서 보도를 했죠. 카카오톡 원본을 캡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사진만 딱 보시면 기사를 읽어보시면 카카오톡을 캡처한 증거자료로 보이시죠? 카카오톡을 캡처한 증거자료로 보이시는데 이 밑에 보면은 그래픽 김성진 기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픽이란 얘기예요.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 아니고 그래픽이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런 취재를 했을 수 있어요. 제보가 들어왔어. 그리고 저는 이것도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를 하잖아요, 방송에. 이것도 보도를 해야 돼. 그러면은 상반된 주장이 담긴 MBN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도를 같이 비교하는 기사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 예? 우리 이성진 기자님이 두 보도를 상반된, 왜냐하면 충돌하는 내용이니까 전혀 정반대의 증거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기사를 써주시는 게 맞다. 근데 저게 캡처 원본도 아니고 그래픽으로 재현한 그런 기사를 쓰면서 일방적으로 장경태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만을 보도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왜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이럴 생각을 못 하죠. 장경태가 도대체 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MBN하고 지금 충돌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보도가. MBN하고 두 가지 보도가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는 다퉈봐야 된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저것도 나오겠죠. 이제 MBN 보도했던 것 원본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제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제가 빼먹었던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보세요. 이건 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를 한 건 장경태 의원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장 의원을 2차 술자리로 부른 사람은 한 선배 남성 비서관이었는데 이 비서관도 2달 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1년 전 장 의원 사건을 묻어뒀던 피해자는 추가 성범죄 시도에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말 피해자는 동료인 남성 비서관 B씨와 서울 강서구의 한 맥주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B씨는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며 성관계까지 시도하려 했고 이 과정에 정신이 들어 뿌리치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B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1년여 전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여 전 장 의원을 해당 술자리로 부른 사람도 B씨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에 예쁜 비서관들이 있는데 같이 술을 먹자
그랬더니 이미 술을 먹은 상태로 왔대요. 피해자는 고소장에 장 의원과 B 씨가 당시 남자친구의 신상을 언급하며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는 등 명시적 협박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A 씨도 1년 전 술자리에서 장 의원에게 항의하던 도중 B 씨로부터 압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있으려면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막 좀 저한테 압박을 가했고. B 씨는 최근 다른 여성과의 성비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서 직권 면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TV조선은 B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사건 정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정치 공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장경태 의원을 술자리로 불렀던 사람이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여성을 올 10월 달에 성폭행을 시도를 했다가 중강간 미수죄로 지금 고소가 됐고 고발이 됐고 고발을 하면서 장경태 건까지 같이 튀어나온 사건이야. 예? 이게 무슨 뭐 정치 공작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보좌관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들레에서 신중하게 기사를 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 카카오톡 내용을 제보한 사람이 그 피해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보를 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장경태 의원실 쪽에서 나온 것 같아. 민들레 쪽이 이준석 의원실 보좌관하고 뭐 취재를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장경태 의원이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장경태가 말하는 증거가 이거예요. 이게 증거가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 가지고 다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경태는. 얘가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나. 이거는 판을 안 뒤집혀요. 이거 가지고 증거 자료가 되지도 않고 반대되는 내용에 카카오톡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석자들이 법정에 나가서 또 무슨 주장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준석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뒤집혀. 근데 거기 이제 그 피해자 남자친구의 인터뷰이긴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경태를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좀 약간 원색적일 수도 있는 얘기지만 우리 방에 이쁜 애들 있으니까 술 먹으러 와라. 우리 방에 이쁜 애들 많으니까 술 먹으러 와라. 실제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저게. 뭐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뭐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방에 이쁜 애들 있으니까 일로 와라. 그 얘기는 보좌관들을 여성 보좌관들을 그게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뭐 술시중 드는 사람들로 뭐 접대부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 판이 저 모양이에요 수준이.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은 이쁘단 얘기네요. 그죠? 우리 방에 이쁜 애들 많으니까 와라 그랬으니 얘기는 여성 보좌관이 이쁘단 얘기네. 그게 지금 뒷모습만 공개가 돼가지고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쁘니까 이쁘다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저놈이 그 뭐 장경태 의원 말고 그 딴 놈이 계속해서 뭔가 그 흑심이 있었구만.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뭐 그런 사고를 또 쳤지. 이쁜데 방송에 나오겠네요. 좀 있으면. 제가 조금 원색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이쁜 거잖아요. 그죠? 이쁜데 방송에 나오겠네. TV조선에. 그리고 이 방송 저 방송 벌써 남자친구가 인터뷰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장경태가 무조건 성추행을 했다라고 전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장경태가 성추행을 했다 이걸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심증은 너무 이게 뭐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영상과 오디오, 음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심증은 가나 아직 뭐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장경태가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뭐 저는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볼 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지를 예측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똥 싸고 뭉개진다고 뭉개지냐고 이게. 똥 싸고 뭉개진다고 뭉개지냐고. 게다가 피해자들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성범죄를 무고를 하면요. 일단 무고죄는요. 무고죄는 무죄가 안 나오면은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이 나와요. 무고죄는. 집행유예부터 시작이에요. 무고죄가. 그럼 지금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무고죄로 유죄가 나오면은 공무원 일을 못해요. 생계가 끊기는 거야. 저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남자친구도 지금 동대문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늙공은 아니겠죠. 예. 어쨌건 간에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고죄로 유죄가 나오게 되면 공직 생활을 못 하게 됩니다. 벌금으로 안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징역형이 선고돼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무고죄를 대단히 엄하게 봅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최근에 그런 사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여성 하나가 무고로 가짜 미투를 해가지고 무고로 꽤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징역 2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어. 징역 2년이 나와서.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장경태가 죽든지 피해자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돼버린 거야. 자, 이제 목숨 걸고 장경태랑 싸울 겁니다. 목숨 걸고. 여기서 지면은 본인들은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 아직 뭐 젊은 친구라고 하던데, 뭐 20대로 제가 들었어요. 그 여성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20대라고 들었는데, 지금 앞길이 구말리잖아. 근데 인생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장경태가 저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털레반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집단 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선동한 거야. 오늘 장경태가 잘못한 거는. 털레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신상 털어가지고 앞으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이 어린 친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장경태가 피해 여성이 TV에 나오도록 떠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밀리면 죽으니까 TV에 나가도록 떠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경태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무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냐고. 자, 이게 참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 상황.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추가 논의가 오늘 비공개로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윤리감찰단에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두 가지 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이미 지시한 것으로 당 지도부가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어제 장경태 의원이 그 추행 의혹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반박한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도부 차원의 추가 논의가 오늘 비공개로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윤리감찰단에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두 가지 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이미 지시한 것으로 당 지도부가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어제 장경태 의원이
그 추행 의혹 반박하는 기자회견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반박한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회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요. 뭐 실제 언급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경론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뭐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고요. 윤리감찰단에서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장경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건 매우 적절치 못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장경태하고 같이 장경태가 옳다고 생각하면 뭐 같이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윤리감찰단에서 신속히 조사를 해서 매듭을 짓든지 뭐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끝마다 정광석화를 외치고 속도전을 외치는 사람이 이 일 처리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정청래가 장경태를 감싸고 있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춘석 의원 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하루 만에,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 안 돼갖고 탈당했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 가깝게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그리고 장경태는 스스로 막 무덤을 파고 있잖아. 이게 똥 싸고 뭉개면 뭉개질 일입니까 지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장경태 말만 믿고 또 무리수를 두고 있고, 진짜 지방선거 말아먹으려고 이럽니까? 지방선거가 망해야 본인이 연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안 나온다. 그지? 지방선거가 망하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안 할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일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TV에서 봐야 이게 진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장경태도 이제 목숨 건 거죠. 이거는 이제 탈당은 본인이 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확실히 했고,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 해야 되는데, 출당 조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장경태가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해야 출당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출당 조치를 안 한다라면은 성추행은 아니다.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줘야 돼요. 윤리감찰단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무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장경태를 징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출당을. 그러면은 이제 한 배 타는 거지 민주당이. 장경태하고. 그러다가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합니다 지금. 아찔해요.